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본머스 대 입스위치.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점인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타베르니아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핵심 포워드인 크루이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결장 열심히 상황이다. 요 정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중에서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긴 경기가 좀 없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한 경기 이긴 것도 FA컵에서 울버햄튼 상대로 승부 차이 끝에 이제 이긴 경기였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힘들게 이제 FA컵 8강이 좀 올라왔지만, 이제 직전 8강전에서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제 좀 역전패를 좀 당하기도 했죠.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행보가 뭐 그리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이제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최근에 좀 본머스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노팅엄 상대로 홈에서 4골을 좀 실점하면서 수비가 완전히 좀 붕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이 안 좋은 거주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 점도 좀 전해드려 봐요. 보창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창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그래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좀 템포 빠르면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두 팀 다 최근 이제 수비 뒷공간을 잘 허용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입스위치야 뭐 이번 시즌 뭐 거의 내내 뭐 좀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다 보니까 좀 실점 위험이 컸었고, 그리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면서 이제 좀 실점 위험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최근 좀 본머스의 불안정한 좀 수비까지 이제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뭐 본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입스위치도 좀 위협적인 기회를 어느 정도 만들 것으로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침투와 좀 역습에 취약한 그런 좀 최근 좀 두 팀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으로 인해 좀 실점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는 뭐 본머스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최근 뭐 본머스가 지금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수비 집중력 또한 많이 떨어진 그런 좀 본머스이기 때문에 현재 뭐 이제 입스위치 상대로 안정적인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본머스의 수비가 어느 정도 무너져 결과를 좀 못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입스위치와 달리 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3일 전 이제 맨시티와의 FA컵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도 지금 열세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1.2대 본머스 승을 좀 가져가기는 배당 대비 이제 큰 메리트는 없다 보니 차라리 이 경기는 뭐 본머스보다는 입스위치 2프랜승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입스위치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스위치 입프랜승 보는 경기. 네, 3.5 기준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스위치 입프랜승에 3.5 중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튼데 이제 팰리스 경기. 자, 일단 소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윌 휴즈를 좀 비롯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거죠 팰리스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뭐 6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17인 그런 좀 울버햄튼과는 승점이 이제 15점 차 이상을 좀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강등이 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사우스햄튼의 뭐
뭐 남은 경기를 뭐 진짜 다 이기지 않는 이상은 뭐 사실상 뭐 강등이 이제 좀 확정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즌 뭐 사우스햄튼의 그런 리그는 거의 좀 끝난 거라고 약간 좀 뭐 기정사실화 해도 저는 전혀 좀 문제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이번 시즌 굉장히 좀뭐 기대 이하의 그런 좀 행보를 보였던 그런 좀 사우스햄튼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좀 연패 중으로 이제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자, 이런 약간 좀 소튼과 이제 좀 반대로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FA컵 경기에서는 뭐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4강에 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이번 시즌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많이 좀 주춤했지만 이제 후반기에는 완전히 좀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지난 시즌 그렇죠 후반기 이제 돌풍을 좀 일으켰을 때랑 굉장히 좀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 그죠 현재 좀 팰리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밸런스가 지금 완전히 좀 무너졌고, 그리고 확실히 좀 후방에서의 좀 기동력이 좀 떨어지며 뭐 수비 라인 조율이나 측면 수비 이제 좀 역습에 대한 대처가 전부 다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지금 공격이 물오른 그런 좀 팰리스의 공세를 좀 대응하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제, 뭐 이제 사르와 같이 이제 스피드가 좀 빠르면서 개인기량도 좋은 이제 선수들이 좀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선수들을 이제 소튼이 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뭐 팰리스가 좀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통해서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창출하는 그런 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크게 좀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 등 뭐 전부 이제 팰리스가 이제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팰리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팰리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저도 봤을 때는 팰리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스 승의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레스터시티.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란드, 로드리, 그리고 아칸지, 그리고 스톤스, 이제 아케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홀란드까지 좀 추가로 이제 좀 결장을 하면서 현재 더 전력 누수가 커진 그런 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뽀얀도리님.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다른 50개 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쵸, 아무래도 이제 5개 뭐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쏴서 제가 허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50개 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더 약간 좀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풍선은 딱 50개씩 받는다라고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양 팀의 일단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맨시티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 본머스 상대로 역전승을 좀 거두며 4강에 진출해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시티가 이제 레스터를 좀 잡는다고 하면은 이제 좀 4위까지 좀 올라갈 수가 있다. 요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뭐 이제 시티가 뭐 이 경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첼시가 이제 토트넘 상대로 이제 뭐 결과를 못 내야 이제 확정적으로 좀 4위로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약간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바로 저 시티가 좀 결과를 낸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동안은 이제 좀 4위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시티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좀 클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좀 7연패 중으로 큰 하락세를 좀 타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좀 5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극심한 골 가뭄에도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반니 감독이 좀 부임한 직후에는 수비가 좀 불안정해도 이제 공격이 좀 좋았었는데 현재는 지금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힘을 못 쓰며 지금 공수 방면에서 많이 지금 뭐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뭐 수비, 공격 지금 뭐 전부 다 좀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무색무취가 된 그런 현재 좀 레스터 시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확실히 이런 약간 좀 꼴가무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좀 레스터가 홈 맨시티 상대로 뭐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뭐 맨시티 상대로 레스터가 좀 중원에서도 많이 좀 밀릴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해도 자기 진영에서 볼이 좀 헛도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맨시티가 좀 레스터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계속해서 좀 수비를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 경기는 뭐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맨시티가 뭐 3일 전에 FA컵 경기를 이제 좀 치렀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 다소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홀란드까지 좀 빠졌다 보니까 뭐 더더욱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태에서 경기를 좀 임하는 거긴 하지만 그 점들을 좀 감안해도 현재 이제 지금 레스터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이제 꽤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맨시티가 좀 체급차를 좀 앞세워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도 뭐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의 마인승까지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어느 반은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 승 마인승 어느 분 패스하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브렌트포드 경기.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든 그리고 루이스 홀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매치 휴식기 직전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꺾고 이제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승전에서의 그런 좀 승리를 좀 통해서 이제 70년 만에 이제 잉글랜드 내 대회 우승을 좀 거머쥔 거죠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확실히 지금 뭐 분위기가 확 이제 올라온 거죠 뉴캐슬이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초반부터 양 팀의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지만 지금 브렌트포드가 이제 생각 이상으로 지금 원정에서의 좀 중원 장악력이 많이 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뉴캐슬이 좀 쉽게 중원을 좀 장악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뉴캐슬이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지기 또한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추가로 지금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고든이 좀 빠진 거는 공격에 있어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무리 뭐 이제 뉴캐슬이 제아무리 좀 홈이라고 해도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브렌트포드가 현재 원정에서 5연승 중으로 홈보다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랑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비록 이제 뭐 최근 좀 리버풀을 꺾고 이제 카라바오컵 우승을 좀 차지한 뉴캐슬이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 이런 지금 원정에서 물오른 그런 브렌트포드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좀 버겁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솔직히 뭐 뉴캐슬의 지금 뭐 1.6대 승배당 뭐 그리 좀 메리트는 좀 없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브렌트포드가 좀 비빌 수도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도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뉴캐슬 승보다는 브렌트포드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브렌트포드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브렌트포드 2프랜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건 기준점을 3.5나 줬는데 이거는 3.5는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뉴캐슬도 뭐 대체로 지금 뭐 홈에서의 그런 좀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 특히 원정에서 뭐 거의 좀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지금 수비가 많이 좀 견고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좀 양 팀 다 지금 뭐 밸런스가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 경기가 뭐 솔직히 뭐 다득점보다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경기라고 봐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현재 뭐 3.5라는 언어 기준점은 너무 좀 높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4 2프랜승에 3.5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마 대 바르셀로나 경기.
자, 스페인 이제 FA컵 이제 4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케 그리고 이제 앙히토레아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모 그리고 이제 카사도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바르셀로나 홈에서 치러졌는데 이제 그때는 난타전 끝에 4대4 무승부로 좀 마무리되면서 이제 승부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전 뭐 바르셀로나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꼬마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 좀 꼬마의 좀 행보를 좀 봤을 때는 일단 뭐 레알 상대로 좀 지면서 챔스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당장 좀 최근 좀 리그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이제 좀 4대2 좀 패배를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현재 좀 꼬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최근 뭐 두 팀이 좀 맞붙을 때마다 이제 대체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갔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꼬마가 뭐 최근 좀 뭐 공격이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뭐 공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홈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값이 좀 높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뭐 최근에 뭐 오사수나 뭐 지로나 상대로 이제 대량 득점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A매치 휴식기 이제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좀 화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을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어서 좀 득점에서의 좀 기대치가 좀 높은 상태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른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좀 득점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뭐 바르셀로나가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그래도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꼬마의 그런 홈에서의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높긴 하지만 지금의 꼬마보다는 지금 바르셀로나의 좀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현재 뭐 이제 꼬마와 바르셀로나가 좀 최근 좀 맞붙었던 경기들을 봤을 때는 미소천사 28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미수천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팀이 좀 최근 맞붙을 때마다 그런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도 칵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칵스님도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후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두 분께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팀이 좀 최근 좀 맞붙을 때마다 뭐 바르셀로나가 좀 매번 좀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면서 공격을 좀 주도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경기 내용은 좀 매번 좀 바르셀로나가 더 좀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더 나은 그래도 경기 내용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앞으로 리그와 챔스 일정이 연달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꼬마보다는 라인업 운용에 있어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이제 뭐 꼬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오히려 이제 뭐 챔스는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이제 FA컵에 좀 사활을 좀 걸어야 한다는 입장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더 뭐 동기부여가 만약에 그래도 뭐 다 두 팀 다 크긴 하지만 굳이 뭐 비교해서 뭐 동기부여가 크다고 하면은 뭐 꼬마 쪽이 좀 더 뭐 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그 점들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지금 6연승 중으로 바르셀로나의 좀 페이스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경기력 또한 이제 최근 뭐 꼬마보다는 바셀이 이제 비교적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인게임적인 요소 부분을 더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승기를 좀 잡아서 이제 결승전에 엘 클라시코가 좀 치러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좀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저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네, 바르셀로나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네,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셀 승이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이제 인터 밀란. 자,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FA컵 이제 4강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로프터스 치크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에메르손 같은 경우에는 결장 입시 상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이제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현재 저 라우타로와 그리고 둠프라이스가 이제 결장 중인 만큼 확실히 좀 뭐 핵심 코어 좀 두 명이 좀 결장은 지금 인터 밀란한테 있어서 좀 전력 누수관계도 좀 큰 편이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세를 올리나 했지만 바로 직전 경기 나폴리 상대로 패배하면서 이제 한 차례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인터 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5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리그, 챔스, 컵 경기 모두 수상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인터 밀란의 그런 좀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이제 리그는 1위를 유지 중이고, 그리고 이제 챔스는 뭐 페이노르트 꺾고 8강에 진출했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번 경기 뭐 FA컵은 좀 4강에 좀 올라가면서 지금 뭐 모든 대회에서는 계속해서 다 좀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이번 시즌 좀 최고의 시즌을 좀 현재까지 보내고 있는 그죠 인터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좀 인터 밀란의 흐름이나 뭐 경기력이 뭐 비교적 더 좋긴 하지만 최근에 유독 이제 밀란 더비에서는 좀처럼 이제 인터 밀란이 힘을 못 쓰며 지금 뭐 3경기 연속 이제 AC 밀란 상대로 지금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인터 밀란이 뭐 AC 밀란만 좀 만나면은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AC 밀란이 이제 인터 밀란 상대로는 대응 전술을 좀 잘 준비하며 상성상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상성상 좀 인터 밀란이 많이 좀 약했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장 뭐 최근 이제 경기에서도 이제 슈퍼컵 결승전에서 맞붙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AC 밀란이 이제 인터 밀란을 잡고 이제 우승한 전적도 있죠.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뭐 중요도가 높은 경기에서도 이제 뭐 AC 밀란이 많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던 만큼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AC 밀란이 많이 좀 우위를 좀 점했다라고 전해드려 봅니다. 자, 확실히 이런 약간 좀 상대 전적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AC 밀란의 좀 대응 전술이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이제 인터 밀란이 AC 밀란 상대로는 약간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뭐 생각보다는 인터 밀란이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다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이제 인터 밀란이 이제 AC 밀란 상대로는 솔직히 뭐 중원 장악도 그 다른 뭐 경기들에 비해서는 뭐 비교적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줄이고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굉장히 좀 긴 연승 중인 인터 밀란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좀 상황에서 뭐 현재 뭐 인터 밀란의 좀 페이스가 좋다고 해도 지금 인터 밀란의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AC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C 밀란 프랜스의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칸델 랭스 경기. 이 경기는 이제 프랑스 FA컵 4강전입니다.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우선 이제 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4부 리그 소속 팀이지만
FA컵 4강까지 올라오는 이변을 좀 만들면서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거뒀습니다. 물론 이제 좀 4부 리그 팀이 4강까지 올라온 거는 굉장히 좀 높이 살만하지만 약간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칸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꺾은 팀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리강 팀을 한 번도 좀 만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4강까지 올라온 데 있어 이제 칸의 좀 대진운이 굉장히 좀 좋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이제 1부 리그 이제 리그왕 팀들을 좀 안 만나면서 이제 좀 4강까지 올라온 그런 좀 칸이었는데 4강에 이제 올라서자마자 드디어 이제 첫 이제 리강 팀을 좀 만나게 됐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8강전에서 앙제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좀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처럼 좀 랭스가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마르세유 상대로 홈에서 좀 3대1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랭스의 좀 최근 원정에서 성적이나 경기력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 못할 정도로 득점기의 창출에는 최근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만큼 이제 랭스의 그런 원정 공격은 지금 대체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랭스가 뭐 원정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유효슈팅 개수가 단 좀 3개일 정도로 이제 뭐 좀처럼 지금 원정에서는 득점기를 좀 창출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랭스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은 확실히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그런 좀 가능성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4부 리그 팀인 칸과는 이제 체급차가 좀 크게 나고 그리고 이제 랭스가 뭐 비록 지금 뭐 리그에서 강등권 팀과의 격차가 얼마 안 나긴 하지만 FA컵 4강까지 올라온 만큼 이 경기에 좀 전력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랭스가 이제 좀 풀 라인업으로 좀 나서서 좀 전력으로 이제 경기를 좀 치른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4부 리그 팀이 좀 상대다 보니까 뭐 이제 랭스의 그런 좀 최근 좀 원정 경기들에 비해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뭐 활기를 띠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랭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결승전에서 뭐 8위를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실히 좀 원정 랭스라가 굉장히 좀 믿음이 안 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4부 리그 팀과는 너무 좀 격차가 크게 나다 보니까 그 점을 더 좀 중시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랭스 쪽으로 보도할게요. 그래서 저는 랭스 쪽 승 쪽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업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승에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EPL 경기 중에서 이제 리버풀 대 에버튼 이것도 그래도 이제 리버풀이 이제 안필드에서는 이길 것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에버튼 상대로 뭔가 약간 좀 뭐 마인승을 할 것 같다라고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에 뭐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중에서 더비 카운티 대 이제 프레스턴.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뭐 더비 카운티가 좀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흐름이 좀 좋긴 하지만 이 팀은 뭐 언제든 좀 무너져도 지금 뭐 할 말이 없을 만큼 확실히 좀 불안정한 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뭐 경기 내용이 뭐 그렇게 뭐 좋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지금 더비 카운티의 승을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운 매치고 뭐 그렇다고 뭐 프레스턴이 지금 원정에서 뭐 결과를 좀 만들 거란 기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더비 카운티가 이긴다고 해도 뭐 1점 차한 똥줄 승을 좀 예상을 하고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무승부로 좀 끝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햄무얼 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비 카운티 햄무얼 무 쪽 안 그럼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라이프치. 자
자, 일단 이제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슈투트가르트고 지금 원정에서 뭐 몇 개월째 승이 없는 좀 라이프치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요거는 솔직히 뭐 어떤 결과도 나와도 이제 이상할 게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슈투트보다는 라이프치히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1.58대 이제 슈투트 승을 좀 가져가는 거는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경기는 뭐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라이프치히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랍치 프랜승의 언더 보는 경기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